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보름간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모임과 외식, 여행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진단검사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하루 새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국민 8천만 명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남미 입국자 중에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인데 해외 포교를 하는 신천지 전도사였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체온을 재는 게 기분 나쁘다며 직원들을 때린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화를 내면서 왜 네가 먼저 들어가고 하느냐고 이러는데 목소리가 커졌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출마를 번복하며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입을 다물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양상을 띠며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초강력 조치를 내놨는데요. 내일부터 보름간 종교, 유흥,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취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일부터 보름간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이나 노래방, 학원도 적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체온 측정 대장 작성, 손 소독제 설치 등 여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시는 분은 예배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각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도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과 여행도 연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끝난 뒤 해당 시설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미국은 새로운 진단기법이 도입되면서 확진자도 하루새 5천 명 더 껑충 뛰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진도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미국 전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주차장. 신랑과 신부를 향해 주차된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결혼식은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하객들은 차량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자 결혼식 풍경까지 바뀐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로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11일 확진자 1,000명을 기록한 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선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로 연달아 숨지는 등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도 260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도 최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6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You can see the dramatic increases in the number of new cases based on our ability to test additional people. And this will continue over the next 2 to 3 days. 검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장비와 의료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o, absolutely not. They're still scrambling. We just don't have what we need. 현지 언론은 미국 1,000명당 병상수가 한국이나 이탈리아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지사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의료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대책이란 대책은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이어서 멕시코 국경까지 닫았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카지노 건물. 식료품을 담은 봉투가 직원들에게 전달됩니다. We've been here for 47 years on this property, and our 3,200 families that work with us, it's just what we have to do. 네바다주의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카지노 측이 미리 비축해 놓은 식료품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넘긴 뉴욕주는 아예 비필수 사업장에 재택 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료품점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 조치를 내리고 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Blame me. And if everything we do saves just one life, I'll be happy. 자택 대피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해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 네바다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민 8천만 명 이상이 묶이면서 미국인 4명 중 1명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 국경도 전격 폐쇄키로 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have agreed to restrict non-essential travel across our shared borde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봉쇄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일축했습니다. 외출 금지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셧다운 조치가 미국 주요 주들로 확대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 이탈리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하루 사이 620명 넘게 숨졌습니다. 코로나19로 4,000명이 넘게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시신을 처리할 곳조차 없어 군용 차량까지 투입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캄캄한 저녁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시내를 빠져나갑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들을 싣고 다른 지역 화장터로 이동하는 겁니다. 12만 명이 사는 소도시 베르가모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평균 55명 발생하면서 시내의 장례식장들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627명이 급증하면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신규 확진자도 6,000명 가까이 늘면서 4만 7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일일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겁니다. What I would suggest is just shut down to stop all the outbreak. 이탈리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8.5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31살, 고령인 사망자는 103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령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인근 수녀원에서 수녀 4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도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But we were unprepared such a huge number of patients. This disease has no therapy.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slow it down.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조깅을 포함한 외부 스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바이러스에 잠식됐습니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영국도 카페,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유럽 상황을 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독일의 한 주택가, 한 소방관이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 정부가 1,300만 명 모든 주민의 외출을 2주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바이에른주에서도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Wir müssen jetzt für eine bestimmte Zeit fast vollständig runterfahren, damit wir später
auch irgendwann wieder hochfahren können. Wir dürfen die Entwicklung nicht verschleppen. 독일의 이동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가운데 거리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고 구급차는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Desgraciadamente tenemos que seguir contando fallecidos. Hay 1.002 fallecidos a fecha de hoy.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영국은 모든 술집과 식당 등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Telling cafes, pubs, bars and restaurants to close tonight as soon as they reasonably can and not to open. 이런 가운데 하루 10만 명이 찾는 런던 해로즈 백화점도 고객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버킹엄궁 앞에서 열리는 왕실 근위병 교대식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프랑스에선 대형 크루즈선이 화근이 됐습니다. 승객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탑승객만 1,000명이 넘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한편 프랑스 현지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아예 귀국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프랑스 유학생을 화상통화로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틀 전 프랑스 지중해에 입항한 대형 크루즈 코스타 루미노사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의심 증세를 보이는 탑승객 가운데 75명을 검사한 결과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승객 수가 1,400명이 넘어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승객 639명은 이미 하선했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한국인 유학생은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통행증이 필요하고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려면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지에 남기로 한 유학생들은 특히 걱정입니다. 마스크를 혹시 구할 수 있냐라고 진단서를 한번 끊어주면 안 되겠냐 물어봤을 때도 의사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감염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마음도 접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유학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까 현지에 남기로 한 겁니다. 자국민이 아닌 이상은 한번 나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나마 두려움 속에 힘이 되는 건 함께 이겨내자며 밤마다 불꽃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이웃들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매일 밤 8시 수고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돈 악플로 우리는 박수 친다라는 캠페인을 프랑스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도대체 올림픽을 어쩔 것인가?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도 넘으면서 긴급사태 선포에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불조차 붙지 않는 성화 봉송 현장 보시면 도쿄올림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 짙게 느껴지실 겁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도쿄 신주쿠의 벚꽃이 만발합니다. 76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벚꽃 시즌. 하지만 일본의 코로나19 사태는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 전 단계인 대책본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갑작스러운 감염자 증가로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どこかの地域で患者の急激な増加、いわゆるオーバーシュートが生じ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ます。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강제로 임시의료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일부 자유를 제약당하고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도 감수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의 미래는 갈수록 어둡습니다. 중형 태풍급의 최대 풍속 초속 22m. 일본 항공자위대 고개비행팀이 강풍을 뚫고 출격을 감행했지만 오륜마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부흥하는 일본을 알리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 사고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풍으로 성화가 옮겨붙지 않아 30분 동안 애를 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영연맹과 영국 육상연맹이 올림픽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시작된 올림픽 연기 주장이 이제 경기단체로 이어져 그 설득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당신들도 천하무적이 아니다. 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거라던 처음 예상과 달리 국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서도 20대 2명이 중증 이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면역체계가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보일 만큼 위중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지만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그 심각성이 와닿지 않습니다.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독일 현지 언론은 젊은이들이 공원 등에서 이른바 코로나 파티까지 즐기고 있다며 둔감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런 젊은 층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또 젊은 세대가 본인이 무사할 거란 생각에 경솔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겨 노약자나 기저질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이며 현재 중증 이상의 환자 가운데 2명은 20대입니다. 이 중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26살 남성은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를 보여 위중한 상태입니다. 임상의 그 일선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통해서 치료와 관련된 여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결코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닌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죠. 그런데 과연 유럽만 문제일까요? 콜롬비아에서 다녀온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미발 첫 번째 확진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 교인인 이 남성이 자가격리를 안내받은 뒤에도 편의점과 미용실에 들렀다는 겁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38살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건 그제입니다. 미국과 대만을 경유한 뒤 인천공항을 거쳐 광주로 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정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공항에서 발열검사를 받았지만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선대병원 선별진료소 검사에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미에서 감염된 뒤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첫 사례입니다. 1년 반을 거가 있다가 왔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이었거든요. 이제 막 초기 단계라 검사를 좀 더 해봐야 이제 나오겠죠. 이 남성은 콜롬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신천지 전도사였습니다. 동행한 신천지 신도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천지 측은 해외에 거주하는 신도여서 지자체엔 명단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가격리 안내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과 미용실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에 이어 남미에서 귀국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비롯해 남미 지역 확진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유럽 입국자들도 있지만 그 지역 이외의 입국자분들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전 세계 입국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두 자릿대로 줄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릿대로 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대구시는 지역 내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내 3만 3천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는데 확진자가 100명에 1명꼴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구급차가 환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격리시설로 이송하는 겁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 확진자가 나온 병원 6층과 7층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선 하루에만 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환자와 직원 64명이 확진됐습니다. 면회조차 금지된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주게 해달라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에서도 어제와 오늘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요양병원에서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감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취약성을 지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만 3천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2만 5천 명 중 0.8%가 확진된 건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8천 명을 넘어 확진자는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에만 1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 확진자는 8,799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찜질방에서 손님이 체온을 측정하려는 직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받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찜질방은 감염병이 번질까 2주 동안 휴업까지 했다가 문 연 첫날 봉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나와 찜질방 매표소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얼굴 가까이 체온계를 들이대는 직원이 있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직원이 찜질방 출입을 막자 남성은 욕설을 시작하고 잠시 뒤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발길질을 합니다.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출입을 막으려고 체온을 측정하자 50대 남성이 이를 거부하고 직원 2명을 폭행한 겁니다. 폭행당한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안면과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분 넘게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체온 측정까지 거부하던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체온을 확인했더니 정상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감염자로 의심받는 것이 기분 나빠 체온 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이 방문한 날은 찜질방이 2주 동안 문을 닫은 뒤 영업을 재개한 첫날. 앞서 찜질방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2주 휴업을 했습니다. 폭행과 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 남자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곳곳에 침을 바르는 영상이 돌아서 태국 방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도 지하철역 손잡이에 침을 바르던 남성이 잡혔죠.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엽기적인 행각, 비위상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최준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태국 방콕 시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머리를 짧게 자른 남성이 들어옵니다. 문이 닫히자 혓바닥에 손가락을 갖다 댄 뒤 엘리베이터 내부 벽과 난간을 만집니다.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버튼 곳곳에도 침을 묻힙니다. 바지 속에도 손을 넣더니 버튼과 난간을 다시 만집니다. 당시 역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 CCTV를 보고 잡으러 나왔지만 남성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코로나19 감염자의 행동으로 의심하는 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불안감이 커지자 지하철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등을 소독했고 도주한 남성도 어제 저녁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석계역에서도 지난 12일 퇴근 시간 무빙워크 손잡이 곳곳에 침을 바르던 남성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주일에 딱 2장, 줄 서고 기다려서 공적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누군가 이미 내 주민번호로 사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할까요? 요즘 이런 사건이 이어지는데 뾰족한 대책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04년생인 이석진 군은 생년 끝자리에 따라 2주 연속 목요일마다 약국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약국에 들어갑니다. 생일이 어서 주말에 따로 왔는데. 주민번호 쫙 불러주세요. 안 되는데. 다른 약국도 찾아가 봤지만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에선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약국에서 목요일날 구매하셔서 구매가 안 되셔요. 이군 명의로 목요일에 이미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한 겁니다. 이군이 마스크를 사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약국은 이군 집이 있는 경기 의정부에서 무려 50km 넘게 떨어진 인천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끼고 있는 마스크 1달 반째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누군가 사가면 생기면 화가 좀 나고. 해당 약국은 명의가 도용된 이유를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남의 거를 갖고 해서 명의 도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약사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막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이 입력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경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다고 전산 오류인 것 같다고 접수만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면은 그때 식약처에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거는 증능증 도용이잖아요. 신고하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만으로는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의도적인 명의 도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본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8주 연속 국내 휘발유 값도 내림세입니다. 유가는 시차를 두고 조정되죠.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주유소는 손님이 없어서 난립니다. 왜 그런지 박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사당동 주유소입니다. 주말 봄나들이철 대목인데도 손님의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세차만 하고 좀 나왔어요. 자녀들도 지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좀 어디 데려가고 싶은데 사실 그 상황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값보다 리터당 30원 싸게 팔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방문 차량은 감소세입니다. IMF 때라든가 경제위기 때라든가 환율 파동이라든가 국제유가 때보다도 그 파급 효과가 더 나쁘다는 거죠. 주유소 문 닫는 주유소도 아마 속출하지 않겠나. 법인 차량과 주로 거래하는 또 다른 주유소. 재택근무 실시로 차량 이동이 줄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임대업자한테 가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네 직원들을 그만둬버릴 수도 없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1,568.4원에서 이번 주 1,472.3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주보다 31원 넘게 떨어지면서 5년 이내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는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평균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주유소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제유가 변동이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만큼 휘발유 값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취업 시장까지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불안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미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국내 대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텅 빈 미국 뉴욕 거리엔 적막이 감돕니다. Everything is closed. No bakery today. Sorry. 2차 세계대전과 9.11 테러 때도 버텼던 유명 제과점이지만 코로나19의 충격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주정부에서 포장 서비스만 허용하고 손님은 받을 수 없게 하자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던 겁니다. Out of our 850 employees, 650 are currently unemployed. 미국 전역에서 줄줄이 정리 해고가 이어지며 실업수당 신청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Well, sadly enough, we had a massive layoff at my company here. They laid off about 600 to 1,000 employees between the wheelchair and cabin service.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도 올해 초부터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도 고용시장에 태풍이 몰아칠 조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이스타항공은 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실업자가 최대 2,500만 명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자 2,200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일자리 충격으로 소비와 생산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세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처음 사망자가 나오고 어제로 30일만이었는데요. 오늘도 대구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책사회부의 이상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한 달여 만에 100분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게 지난달 19일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숨진 60대 남성이 사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10명 넘게 숨졌고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9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와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7, 80대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따져보니까 치사율은 8%가 넘었습니다. 전체 치사율의 7배에 가깝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 거주지를 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와 부산 각 1명씩인데요. 이외 지역에서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취약할 수는 있다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7배나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인데요. 이렇게 차이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방역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확인하지 못한 분은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3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같은 순환기계였고요. 당뇨를 비롯한 내분비계 질환, 치매, 천식 등이 있었습니다. 네. 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병이 빨리 진행되기도 했지만 기존에 가진 증상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70%가 넘는 사망자가 확진 판정 일주일 안에 목숨을 잃었고요. 바이러스 치료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채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최소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저희도 짚어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20대 사망자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감염률로 따져보면 연령대 중에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이 되고 그 피해를 고령층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탈리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치사율이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해외 각국의 치사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오후 기준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을 한번 따져본 건데요. 이탈리아가 8%가 넘어서 가장 높고요. 이란이 7.3, 중국 4, 우리나라가 1.18%입니다. 이탈리아는 고령 인구 비중이 23%고 확진자가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환자를 돌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증상의 진행이 빠르고 고령층의 피해가 큰 만큼 환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우리나라도 치사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요양병원 등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급적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엔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여 전 불출마하겠다는 자기 말을 뒤엎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두 당은 형제라고 관계를 짚어준 것도 눈에 띕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부동산 투기 이슈를 우려한 당 지도부의 제동으로 지난달 3일 불출마를 선언한 지 47일 만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두 형제 당이라고 지칭하며 다시 한 바다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창당 이전부터 만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당 창당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났더니 형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우셨어요? 근데 이후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열린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면접 심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도 일찍부터 열린민주당 행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미 일주일 전에 그리고 주초에 이미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 마지막 나오는 날 시간까지 자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열린민주당의 비례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사문서 위조를 해도 내 편이라면 모두 용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격미달 후보들에게 열린 민주당, 한마디로 잘린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 어제 경질된 미래한국당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명단에 간섭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경하게 나갔는데 왜 하루 만에 입장을 확 바꿨을까요? 황수영 기자입니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야권이 마치 크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체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례명단 수정을 경고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외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그것은 현행 선거법상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 전 위원장은 채널A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천을 완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과문을 자발적으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한국당 공관위는 오늘부터 첫 회의를 열고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완성하고 저녁쯤 선거인단 투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정된 명단에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 인재가 당선권인 20번 안에 대거 재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오늘 화제였는데요. 김종인의 뒤끝. 김종인 마지막 직함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였습니다. 전 대표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 현직 대통령 모두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는데요. 회고록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 승리를 이끌었었잖아요.
네, 김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세 번이나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찾아오지 않고 누군가를 꼭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는 이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던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회고록이 나오겠죠. 자, 결국에는 2017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문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멀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3D 요즘은 제가 3D라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3D든 3D든 문재인 대통령이 5G를 5G라고 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한글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김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한테도 뭔가 얘기를 했죠? 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이가 틀어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무려 9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김 전 대표는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가 동네 건달들이 힘자랑하는 놀이터도 아닌데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9명이 누군지도 나올까요? 그 핵심 참모진이라고만 밝혔는데요. 김 전 대표는 박근혜가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가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요? 라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김 전 대표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박 전 대통령한테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신 보진 않을 것처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앞뒤면 조금씩 다른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최광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까요? 그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열린민주당인데요. 그 한국갤럽이 비례대표 정당투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42%, 열린민주당이 4%를 기록했습니다. 3% 이상 비례대표 득표를 하면 의석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지역구 의석과도 연동이 돼 있어서 정확한 의석수를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나온다면 한 2-3석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지지층이 이제 겹치는 거잖아요. 곤란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민주당은 좀 노골적으로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열린민주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맞죠, 의원님? 그럼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도 민주당과 우리는 형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헷갈릴 것 같은 게 민주당 출신인 아까 두 분 계셨고 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빨리 현역 의원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불출마하거나 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이 처음으로 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성정당 때문에 골치가 아픈 모양새고 이렇게 왜 정당만 많아지는 거 아닌가 유권자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20도 가까이 오른 곳들이고요.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마치 초여름에 가까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4-5도 정도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 8도 등 보이겠고 서쪽 지역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나날이 오르겠고 다음 주 후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타오기를 붙들고 힘겹게 서가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둘째 아들이 죽은 애를 왜 저걸 덮어가지고 가야 되냐고 엄마는 그건 아니지 않냐고 애가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늘 부모를 먼저 챙기던 살갑고 착실했던 막내 아들. 오늘이 발인식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음악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깨끗한 옷 한 벌 갈아입히지 못하고 지퍼백에 쌓인 채 하늘로 보낸 게 부모는 내내 마음에 맺힙니다. 이런 상황들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누구 잘잘못이다 따져보면 뭘 하겠어요, 사실은. 검사만 13번, 서로 발뺌하는 병원과 방역기관. 탓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고 계셨습니다. 통화를 하던 저 역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이런 말씀도 보태셨습니다. 네, 우리가 갈 때에는 나라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자금을 울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간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의료 시스템에서 밀려나 치료 한 번 못 받고 떠난 17살 소년. 코로나19 사태가 빚어낸 비극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행복이었다. 정군의 선생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보낸 편지로 오늘 뉴스에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